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범규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죠?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 제목은요, 윤비어천가. 용비어천가에 앞에 윤자를 붙여서 윤비어천가 했는데요.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는데요. 아주 조목조목 분석력이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요즘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마음에 든다. 머리도 좋은 것 같고 순발력도 뛰어나 보여서 좋다. 가식이 없어서 좋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좋다. 꼼수 부리지 않고 당당해서 좋다. 좋은 점이 많지만 더욱 좋아 보이는 것은 첫째, 막강한 권력의 강성노조와 일전을 불사하니 좋고, 둘째, 중국과 김정은에게 당당하고 우리가 비록 핵은 없지만 붙을 때면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그 깡다구가 좋고, 셋째, 통합이니 협치니 하면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좋고, 넷째, 외국 나가서 나라 쪽팔리지 않아서 좋고, 다섯째, 건들건들하지만 소탈해서 좋다. 대통령은 그래야 한다. 길어야 5년이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했으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기왕에 한 번 하는 대통령인데 역사에 길이 남을 멋진 대통령이 되어주면 좋겠다. 무능한 대통령은 역적이다. 여자 대통령은 곤욕을 치렀고, 전임 대통령은 책장사나 하면서 만백성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권력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 그것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관계없다. 최대한의 권력을 오직 백성을 위하여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면 마음껏 휘둘러서 망해가는 대한민국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 경제하는데 경제 걱정하지 마시라. 경제는 대통령이 좋아져라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백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다. 어떤 호로자식은 나쁜 놈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인다. 새빨간 거짓말. 전쟁을 겁내는 민족치고 망하지 않는 민족이 없고 노예를 면한 민족이 없다. 우리 백성들은 나라가 위중하면 3살 박이 아이도 나서서 나라를 지킨다. 퇴임 후의 일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다가 진심이면 백성들이 그대를 지킬 것이다. 만기철람하려 마시라. 만기칠람하려 마시라. 수십 년 썩은 병을 어찌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으리.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믿으며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쉬운 글 같아 보여도 내공이 있는 글입니다. 분석력이 좋고요. 굉장한 분 같은데 이름을 안 써주셔서 누구라고 밝혀드리진 못하는데 아마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 같습니다. 이걸 쓴 분이. 글이나 방송이요,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 학술적인 인용 이런 거 한다고 그 사람이 대가고 유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대가는요, 이분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대가 같습니다. 쉽게 쓰면서 핵심을 찌르고 그 포인트가 있는 게 대가예요. 제가 유학할 때도 보면 진짜 시국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 미국에서 그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깜짝 놀란 게 첫 강의부터요, 너무나 유학생인 제가 영어 실력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간신히 강의 듣고 간신히 페이퍼 써가지고 간신히 졸업한 수준이에요. 진짜 간신히. 그런 제 수준에서도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아주 쉬운 단어, 쉬운 문장. 그러나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우는지 확실한. 근데 이 박사 마치고 갓 교수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강사로 이제 와서 무슨 명문대 박사 했지. 근데 지 자랑하느라고 어려운 단어, 어려운 학문 이런 거 막 들이대면서 강의해요. 뭐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 뭘 주장하는 거지? 횡설수설하고. 한국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들은요 샘플해요.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분 좀 내공이 있는 분 같은데, 요번에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된 윤 대통령 큰 성과를 냈죠. 아마 이것도 평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번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동북아 질서 70년 만에 대격변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도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한일 관계가
개선되니까 이런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일 관계도 한국이 주도권을 지금 쥐었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문정부 시대에 주도권을 쥐고 한일 관계를 틀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거, 그 다음에 역사 대대로 그 감정 울가미에 움츠고 뛰지 못하는 한일 관계를 과감하게 실타래를 윤 대통령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살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이제 정례화됐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이 주도권을 줬다. 여기 캠프 데이비드의 이제 상징적인 사진이 나오는데요. 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이제 세 분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요. 보십시오. 바이든이 당연히 센터에 있죠. 뭐 미국 주최국이기도 하지만 패권국입니다. 어마어마한 패권국이에요. 미국의 힘에 대해서는 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바이든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 왼쪽에 기시다 총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GDP 순위나 국력으로 봐서 1등이고요.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일본이에요. 우리는 뭐 경제력으로 평가하면 11위 하고 종합국력으로 평가하면 그거보다 조금 뭐 아래일 수도 있고, 뭐 과학기술력으로 하면 조금 위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본보다는 우리가 한 수 아래인 것만은 틀림없죠. 하드 파워 면에서도, 뭐 영토 면에서도 그렇고,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GDP 순위에서도 그렇고, 뭐 국방력도요, 게임이 안 돼요, 일본한테 아직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바이든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가고 왼쪽에 기시다 총리가 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바이든의 오른팔이 윤 대통령, 다시 말해서 한국, 왼팔이 일본이다. 근데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은 일본이 오른팔이죠. 한국은 뭐 왼팔에 들어갈까 말까죠. 왜냐면 미국의 강력한 오른팔 경쟁은 영국하고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이 오른팔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오른팔. 그래,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오른팔. 그 다음에 뭐 중남미 전체에서는 뭐 캐나다는 뭐 미국하고 그냥 같은 그냥 형제니까 뭐 오른팔일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분신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을 윤 대통령이 끌어올렸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제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 틀에서 이루어진 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G7에 우리가 초청받았는데 한미일이 뭐 따로 한다든지, 어디 뭐 다른 국제회의에서 한미일이 한번 살짝 모여서 한 거 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한 이런 이 정상회의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거를 정례화한 거 이 처음인데요. 의미가 크고요. 의지가 있었다. 한미일 정상에. 이럴 때 일본 총리도 잘 만난 거예요. 파트너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 기시다 총리도 개인적으로 한국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일어난 거고, 윤 대통령이 뭐 통 크게 그냥 한일 관계에 완전히 그냥 양보할 건 화끈하게 양보하고, 또 요구할 건 화끈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풀어낸 건데, 이 세 나라가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합니다. 세계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200 몇십 나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세 나라가 차지하는 GDP가 32%. 그러니까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데이비드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는 건데, 이게 정례화됐다는 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매년 만나기로 하고, 대통령만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각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외무장관, 군사부장,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대로, 안보실장은 안보실장대로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안보의 블록을 탄생시킨 겁니다. 나토가 있죠. 유럽에는 나토가 있고, 대서양 조약기구도 있고, 뭐 아세안도 있고, 많은 그 국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응집력 있고 강력한 경제 안보 블록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GDP 경제 32%를 장악하는 이런 세 나라인데, 나토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많잖아. 그런데도 파괴력 면에서, 물론 거기 이제 강력한 안보 동맹이 그 힘이 세지만, 한미일 이 블록도요 막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핵을 공동 대응한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 공동 대응한다는 게 의미가 큰 게, 중국에서 경제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예를 들어서 히토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우위에 있는 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다음에 세계의 공장, 그다음에 세계의 소비처 뭐 이러면서, 뭐 우리한테도 툭하면 압박이잖아요. 우리 좌파
주사파들은 툭 하면 겁을 내는 게, 야, 미국한테 그렇게 달라붙다가 중국하고 거래 끊어지면 우리 경제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을 먹거든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중국이요, 미국이 벌써 중국 손보고 있어요. 중국은 잃어버린 20년 들어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잃어버린 20년 들어가요.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은 지금 미국이 다시 살려주고 있잖아요. 일본 다시 뜨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국 지금 헤매고 있어요. 미국이 손본 게 벌써 오래전부터 손봐왔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거치면서 최근에 그 결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이든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더 블록을 심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주변국, 중국의 주변국, 핵심, 일본과 한국을 묶어버렸어요. 중국의 이제 대륙 세력이잖아요. 태평양 세력으로 넌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일본이 길잖아요. 중국의 배꼽 밑에, 턱 밑에서 딱 우리 대한민국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바닷가로 조금 나와서 일본이 길게 일본 열도에서 딱 맞고, 그 다음에 태평양이란 자체는 미국의 나발이 아닙니까? 미국이 그 뒤에서 딱 버티고, 한마디로 중국을 완전히 봉쇄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중국이 경제적이나 이런 보복을 할 때, 한국이나 일본에 보복을 하든지 미국이 이럴 때 한미일 3국이 맞보복에 나서는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이번 공동회담에. 그럼 맞보복을 하게 되면 그게 무서워서 중국도 까불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까불지 못할 수 있다. 만약에 까불면 3국이 같이 맞대응하면 중국이 더 손해다. 안 먹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용기, 이걸로 국내 정치, 국제 정치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지는 거고요. 주사파들의 위상을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저도 응원하고요. 온 국민들이 많이 응원할 거예요. 주사파 빼놓고요. 개딸이나 주사파들 빼놓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화이팅! 하나만 부탁드리면 부정선거만 좀 수사하시든지 수개표로 제도 바꾸시든지 그것만 해주시면 완전히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이렇게 돼요. 화이팅! 가자!